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아침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시장 선거전이 과열되면서 고소 고발이 이어지는 등 혼탁 양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광주와 대구를 연결하는 달빛 내륙철도를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영호남 자치단체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노력에 나섰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고 어떤 과제가 남아있는지 살펴봅니다. 금호타이어 노조가 해외 매각 철회와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 정부와 채권단에 대화를 요구했습니다. 당원 명부 유출 의혹 논란이 이용섭 예비후보에 이어 강기정 예비후보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장 선거전이 과열되면서 고소 고발이 이어지고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등 혼탁 양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모두 민주당 후보들과 관련된 사건들인데 경선 구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보도에 윤근수 기자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당원 명부가 불법으로 유출됐다며 민주당 권리당원 4명이 자신을 고소한 데 따른 겁니다. 강 후보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당원 명부 유출 사건을 물타기 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며 이용섭 예비후보 측에 강한 의혹의 시선을 보냈습니다. 전형적인 물타기다.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어 이익을 취하려 하는 구태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또 중앙당의 검증을 요청하는 한편 누구든지 당원 명부 유출이나 사용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되면 시장 후보직을 사퇴하자고 배수진을 쳤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계속하는 가운데 광주시 선관위도 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모 후보의 지지 모임 인사와 구청 공무원을 사법당국에 고발했습니다. 이로써 광주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후보나 관련자가 고소 고발된 사건이 벌써 4건째. 혼탁 양상으로 치닫는 광주시장 선거전은 선거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결과에 따른 파장은 물론이고 2단계 경선 방침을 결정한 민주당이 일부 후보를 컷오프시키는 기준으로 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바른미래당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조직 정비에 들어갔습니다. 바른미래당 전남도당은 최근 합당으로 순천과 광양, 곡성, 구례 등 전남 지역 4곳의 지역위원장 자리가 비면서 오는 16일까지 공개 모집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전남도당은 또 지역위원장 선임으로 조직이 안정되면 인재 영입과 정책 개발 등 구체적인 지방선거 대비에 나설 방침입니다. 주말 동안 나들이 계획하셔도 좋겠습니다. 맑고 포근해서 봄 날씨 만끽하실 수 있겠는데요. 오늘 광주의 낮 기온은 12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고 내일은 무려 15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 크게 웃돌겠습니다. 낮에는 두터운 외투가 조금 거추장스러울 수 있겠지만 여전히 아침엔 쌀쌀한 만큼 옷차림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는 안개가 많이 끼어서 시야가 답답합니다. 나주와 화순, 보성과 장성, 한평에는 안개주의보까지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은 낮에도 연무나 방무 형태로 남아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당분간은 큰 일교차로 인해서 밤 사이에 안개가 많이 끼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대체로 보통 수준 보이겠지만 오전에는 대기 정체로 인해서 나쁨 수준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광주가 1.4도, 영광이 영하 3.8도로 조금 쌀쌀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장성의 낮 기온 11도, 담양과 화순은 12도로 예상됩니다. 목포가 8도, 강진 11도 등 어제보다는 2도에서 3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겠고요. 곡성과 구례가 13도, 보성은 11도로 예상됩니다. 전 해상에서는 오늘 안개가 짙게 낄 것으로 보여서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으로 갈수록 더욱 포근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목요일부터는 우리 지역 비 소식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은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된 지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 우리 지역에도 변화의 바람은 거셌습니다. 그동안 무엇이 달라졌고 어떤 점이 더 달라져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비계에 인사를 해야 하는 모멸감을 참아가며 저임금과 중노동에 시달렸던 담양 제지회사 노동자들은 이제 월급날이 기다려집니다. 지난해 노동조합을 세우고 2달 넘게 파업을 한 끝에 임금을 올리고 노동시간을 줄이는 단체 협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탄핵 이전과는 사뭇 달랐던 회사 측과 광주지방 고용노동청 공무원들의 대응은 노조 지회장에게 깊은 인상으로 남았습니다. 임원실에 들어가가지고 자리에 앉기 전에 한숨을 쉬면서
사회적 분위기가 이런데 정권이 바뀌어버렸는데 전화로만 잠깐 이야기를 해도 바로 와서 현장 조치를 해주는 그런 좀 발빠른 모습도 보여주더라. 탄핵과 정권 교체로 인한 변화의 바람은 노동 현장에서 불어오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사무실엔 노조 설립과 가입 절차를 묻는 문의 전화가 지난해 3월 탄핵과 5월 대선 이후 부쩍 늘었습니다. 대선 치르고 나서 그래도 조금 기분이 좋아졌잖아요, 다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자기 삶을 여러 현장에서 바꾸는 일들이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정권 차원에서 자행된 5.18 홀대와 억압으로 큰 상처를 입었던 지역민들은 지난해 오래 묵은 채증이 시원하게 내려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부르기 힘들었던 임을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식에서 함께 불렀고 대통령이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실겠다고 약속했는가 하면 5.18 특별법 제정으로 수건이었던 진상규명의 단초를 마련했습니다. 옛 전남도청 복원 문제도 복원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결정을 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갈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품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든 게 바뀐 것은 아닙니다. 사회 전 영역에서 미투 열풍이 휘몰아치고 있지만 아직 우리 지역에서는 미풍에 그치고 있고 구멍 뚫린 사회 안전망 속에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고 외롭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역의 시민단체가 유신잔재이자 세금 특혜인 새마을장학금을 폐지하라고 요구하는데도 지역 정치권은 묵묵부답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방심하면 민주주의가 언제든지 후퇴할 수도 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아울러 탄핵이 가져다준 변화에 안주하지 말고 끊임없이 성찰하고 반성하라는 과제도 함께 줬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금호타이어 노조가 정부와 채권단에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해외 매각 철회와 넉 달째 지급되지 않고 있는 체불임금 해결을 위한 대화와 협의체 구성은 언제든지 참여하겠다며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대화를 거부하고 해외 매각을 강행한다면 산업은행 앞에서 무기한 노숙농성 투쟁 등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5.18 진실규명 대책위원회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달라고 요청하는 시민들의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장현 시장을 비롯한 대책위 공동위원장들은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반드시 담길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지난 1월 중순부터 시작된 서명운동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58만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광주와 대구를 철길로 연결하는 달빛 내륙철도. 문재인 대통령의 영호남 상생 공약이었는데요. 철길이 지나게 될 10개 자치단체장들이 대구에 모여 사업 추진 원년을 선포하고 정부의 국책 사업으로 확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박수인 기자입니다. 광주와 대구, 담양과 합천 등 영호남 10개 지자체 대표들이 대구에 모였습니다.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 내륙철도가 건설되면 기차가 지나게 될 고장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영호남 상생 공약으로 제시했던 달빛 내륙철도는 191km를 고속철로 연결하는 총 사업비 6조 원의 대형 사업입니다. 철도가 건설되면 영호남의 낙후된 교통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인적 물적 교류를 활성화시켜 탄탄한 남부 경제권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대구에 모인 지자체 대표들은 올해를 달빛 철길 건설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정부의 국책 사업으로 확정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영호남 지역이 1시간대 생활권으로 단축될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1,500만 남북 경제권이 수도권에 육박하는 신성장, 신경제 거점으로 발전할 희망을 품게 될 것입니다. 국책 사업으로 확정돼 내년부터 사업이 추진되면 오는 2030년부터는 달빛간 고속철이 영호남 10개 지자체를 하나로 연결하게 됩니다. 공동선언에 참여한 지자체들은 달빛 철길 사업이 경제성 논리에 밀려나지 않도록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또 조기 건설을 위한 논리 개발과 효과 분석을 위해
학술 용역을 발주하고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기 위한 포럼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봄의 전령사 홍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리며 남도의 봄 기운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올겨울 유난히 추운 탓에 개화 시기가 한 달가량 늦었지만 그래도 가장 먼저 봄 소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동장군은 물러가고 어느덧 완연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섬진강 기슭 부지런한 홍매화가 가장 먼저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이에 뒤질세라 수줍게 얼굴을 내민 백매화가 진한 향기를 내뿜습니다. 주택가에도 어김없이 봄은 찾아왔습니다. 한층 따뜻해진 봄 기운을 느끼려는 상춘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오늘 추운데 꽃이 많이 펴서 좋고 친구들이랑 같이 와서 더 좋아해요. 친구들이랑 같이 함께 노니까 더 재밌어요. 올겨울 유난히 추웠던 탓에 개화 시기는 지난해보다 한 달 늦어졌습니다. 한파를 이겨낸 나뭇가지에는 붉은 보석 같은 꽃봉오리가 달렸습니다. 오랜만이라 더 반가운 얼굴을 사진으로 담는 사람들의 표정도 꽃처럼 활짝 피었습니다. 와서 보니까 너무 꽃도 만발하고 정말로 봄 기운이 돋은 것 같습니다. 봄을 알리는 홍매화를 첫 주자로 남도의 꽃축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달 20일부터는 진달래 등 다양한 꽃들이 차례대로 개화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이진식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신임 직무대리로 선임됐습니다. 광양이 고향인 이진식 신임 전당장 직무대리는 초대 전당장이 선임될 때까지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전임 방선규 전당장 직무대리는 지난달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공직 생활을 마감했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완도에 100mm 이상의 비가 내리면서 조만간 제한급수가 다소 조정될 전망입니다. 전남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완도 보길과 노화도, 신안 안좌와 팔금도에 제한급수가 내려진 상태고 지난달 28일부터는 해남 송지면이 제한급수로 전환되면서 내륙까지 식순환이 확대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단비가 내려 급수와 단수 일자는 조정됐지만 제한급수 전면 해제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가 2018년 올해의 책 선포식을 갖고 도민들의 책 읽는 삶을 적극 권장하고 나섰습니다. 올해의 책에 선정된 도서는 어린이 분야에서 강정현 작가의 분홍문의 기적, 청소년 분야에서 손원평 작가의 아몬드, 일반 문학 분야는 최은영 작가의 쇼코의 미소, 일반 비문학 분야에서는 김경집 작가의 앞으로 10년 대한민국 골든타임이 선정됐고 전라도 정도 천년 기념 권장도서로는 황풍령 작가의 전라도 촌스러움의 미학이 각각 선정됐습니다.